안녕하세요, 제이스토리의 정 실장입니다. 오늘은 현장이 아닌 이제 저희 사무실인데요. 사무실에서 중요한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인테리어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했을 때 첫 번째 견적서인데요. 견적서를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는지 정 실장이 아주 요목조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준비할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영상으로 보면 빨리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노트 그리고 연필, 메모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업체마다 이런 견적 금액이라든지 이런 공사 내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느 곳을 가야지 맞는 건지, 또 이 업체는 실력이 좋은 것 같고 이런 포트폴리오가 다양한데 또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 군데를 받아보면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금액이겠죠. 예산이 정말 다를 거예요. 예산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예산이 적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예산 안에서 인테리어를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견적 제대로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날짜입니다. 무슨 날짜냐? 이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날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들어가야 될 집이라든지 내가 이제 창업을 해야 될 상가가 한 달 뒤에 공실이 되면 그 이후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겠죠.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정확한 견적을 받고 싶다면 내가 공사 날짜가 2달 이후, 3달 이후더라도 이제 한 달 이후에 공사 진행을 할 거다라고 이제 인테리어 그 실장님들과 이런 업체 사장님들께 말씀을 하시면, 이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는 인테리어 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견적을 잘 내줄 겁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이 금액 또한 아마 가시권 안에 있는 공사 현장일 수도 있으니 아마 금액도 저렴하게, 그리고 내용도 알차게, 제일 중요한 거는 상담 자체를 퀄리티 있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인테리어 업체에 가서 견적을 받을 때 무조건 저 한 달 있다가, 아니요 저 3주 있다가 공사를 할 건데 견적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잘 견적을 줄 거예요. 이거는 정 실장이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 중요한 두 번째는 공사 범위예요. 인테리어 이제 준비하시는, 인테리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그만하게는 화장실 공사, 또 크게는 샤시 공사, 전체적인 인테리어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냥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부분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는 공사인지, 아니면 내가 규모가 큰 공사인지, 이렇게 공사 범위를 정하면 되는데요. 제가 인테리어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적인 공사보다는 전체적인 공사,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 조금 더 성심성의껏 퀄리티 있게 질 높은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어차피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날짜나 일수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인 공사보다는 전체적인 공사를 하는 게 인테리어 하시는 사장님들, 실장님들, 업자분들,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이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공사가 아닌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하시러 오시는 분들께 더 질 높은 상담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분 공사만 하러 왔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공사, 부분적인 공사 일단 상담을 받아보고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질 높은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견적 잘 받는 법 세 번째, 컨셉인데요. 인테리어를 당연히 하실 거면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변 지인들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인테리어 계획을 세우실 건데요. 인테리어 계획을 세우실 때 컨셉을 정확히 잡아주시면 상담하러 가셔서 허둥지둥 되지 않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인테리어라고 하면 컨셉이 너무 다양해요. 깨끗한 컨셉, 그리고 좀 무거운 컨셉, 밝은 컨셉,
뭐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컨셉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분위기, 어떤 디자인, 이런 거를 정확히 숙지를 하고 정해놓고 가신다면 인테리어 상담을 받으실 때 수만 가지의 샘플이 있을 거예요. 그 샘플 안에서 하나씩 고르시는 게 굉장히 빠르고 수월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테리어 상담을 해주시는 그 실장님께서도 시간적인 부분이 단축되기 때문에 더 간단 명료하고, 그리고 제가 많이 준비해온 만큼 그 실장님들도 준비를 하기 덜해지기 때문에 수월하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엔 견적도 그리고 공사를 따고 싶어서 잘 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견적 잘 받는 법 네 번째,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아까 전에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렸던 공사 범위랑 약간 비슷한 내용이에요. 공사 범위를 정하셨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화장실 공사를 할 거예요. 화장실 공사라는 공사 범위를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화장실 공사 범위 내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겠죠. 뭐 예를 들어서 타일은 어떤 걸로 할 건지, 세면대는 어떤 걸로 할 건지, 변기는 어떤 걸로 할 건지, 수전은 어떤 걸로 할 건지,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이 있고 골라야 될 디자인, 그리고 컨셉이 있겠죠. 그 컨셉들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 가시면 상담 받는데, 그리고 견적을 내는데 정확한 금액, 그리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어찌됐든 인테리어를 하실 때 한 군데서 견적을 받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최소화해서 정리해서 가신다면 견적을 받아보시는 이 업체에서도 시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시간적이나 돈적이나 다 절약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돈이잖아요. 견적서 잘 받는 법 다섯 번째, 뭘까요? 견적서 내용이에요. 업체마다 이 견적서를 쓰는 이 양식, 폼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견적서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 내용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공사라고 하면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겠죠. 첫 번째로 철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공 작업을 해야 되고, 뭐 필름 작업, 타일 작업, 뭐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어요. 이 공정들 안에서 금액대를 나눠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철거 금액이 얼마인데 이게 왜 얼마인지, 그리고 전기 금액이 얼마인데 왜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세부적으로 견적서를 써줘야 견적서를 받아보시는 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아, 내가 철거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얼마구나, 그리고 전기 공사를 하는데 이 전기 품목, 뭐 등이 얼마인지, 인건비가 얼마인지, 이런 부자재가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업체를 방문하셔서 견적서를 받아보시고, 이 견적서 내용에 세부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업체는 일을 꼼꼼히 하고 디테일하고 빠짐없이 잘해줄 수 있는 업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철거 금액이 얼마, 전기가 얼마, 뭐 목공사가 얼마, 페인트가 얼마, 이렇게 큰 틀로만 나뉘어서 금액대를 책정을 해준다면, 그러면 나 이 큰 덩어리 안에서 이 세부적으로 이 금액이 얼마지?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안에서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다 금액을 기재해주는 업체는 아, 꼼꼼하네, 이 금액이 얼마구나, 그럼 내가 이거를 추가하고 빼야 되겠다 라고 확실히 나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견적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써주는 업체가 공사뿐만 아니라 일 처리도 깔끔하고 공사를 잘 할 수밖에 없겠죠. 정 실장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견적서를 쓰고 있습니다. 자랑이에요. 견적 잘 받는 법 마지막 여섯 번째, 현장 특이사항인데요. 제가 이사를 가야 될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의 특이사항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미리 조사를 해보고 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아파트는 바닥에 마루가 깔려 있고 벽면 자체가 뭐 석고보드라든지 이런 게 안 쳐져 있고, 그리고 천정, den조로가 하는데 그 den조 자체가 안 쳐져 있고 그냥 단단한 시멘트 벽일 수도 있고, 공사를 하면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특이사항인데 인테리어 업체에서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인터넷이라든지 주변 뭐 거주하고 계시는 관리사무소 이런 데다 조언을 구하셔서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메모를 해서 상담을 받으신다면 그 인테리어 상담을 해주시는 분도 그런 특이사항을 감안해서 정확한 견적서를 산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특이사항을 준비해 가지 않는다면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고
그런 특이사항들이 발견됐을 때마다 무리한 또 추가 금액을 요구한다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또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공사를 해야 될 특이사항은 뭐 미리 조사를 해갈 수 있다면 조사를 해가는 게 정확한, 이거는 뭐 견적 금액을 싸게 받는 게 아니라 견적서 자체 내용 그리고 공사 시공 방법을 쉽게 갈지 어렵게 갈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견적 잘 받는 법 6가지 모두 알아봤는데요. 다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날짜. 내가 언제 공사를 할 건지 그리고 언제 입주를 할 건지 정확히 날짜를 알려드려라. 두 번째, 공사 범위입니다. 내가 부분적인 공사를 할 건지 전체적인 공사를 할 건지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공사를 할 건지 공사 범위를 정해라. 세 번째, 컨셉. 뭐 다양한 수만 가지의 인테리어 샘플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내가 어떤 디자인,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큰 틀을 제시를 해줘라. 네 번째, 공사 범위가 정해졌다면 그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품목들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계획을 세워서 견적을 받아라. 다섯 번째, 견적서 내용. 견적서를 저희가 이제 받으면 금액 안에서 이 세부적으로 이 품목이 얼마, 이 품목이 얼마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현장 특이사항. 현장 특이사항은 내가 입주를 할, 내가 이사를 갈, 내가 인테리어를 할 곳이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벽이 단단한지, 바닥에 마루가 깔려 있는지, 화장실이 리모델링이 됐는지, 다양한 흔히 알지 못하고 아파트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 특이사항을 사전에 조사를 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6가지 모두 다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가 인테리어 업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평생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많이 하기 힘들어요. 인테리어 공사는. 그렇기 때문에 비싸게 할 수도 없고 인테리어 공사를 다 하고 나서 그 현장에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도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영상을 기획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나랑 정말 잘 맞는 인테리어 업체를 만나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 별다른 트러블 없이 잘 공사를 끝마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저도 인테리어를 하고 있지만 뭐 견적 자체가 싸다고만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싸면 싼 만큼 그리고 비싸면 비싼 만큼 그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중간을 잘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견적 잘 받는 법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이제 끝인사는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겠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테리어 계획 있으신 분들은 견적 잘 받으시고 정 실장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